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안 7조 3,6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올해 본 예산 6조 7,508억 원보다 6,18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는 6조 5,571억 원, 특별 회계는 8,120억 원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쯤 본회의에서 내년 전남도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의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전남국제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국제교육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번 교류 행사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체 티를 맞춰 입은 40명 남짓한 아이들이 국제교류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 강당에 모였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한 명씩 뽑힌 한국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추천을 받은 22명의 학생들로 구성됐습니다.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친숙한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한국을 방문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Korean people are very respectful. And it's a very beautiful country, so it's a given opportunity to me. So first of all, I thank the Korean department for giving me this beautiful opportunity. 생김새도 언어도 낯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건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져서 나중에는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면서 연락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캠프의 첫 순서는 세계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강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는 강의를 듣고 서로 묻고 답하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식사를 하고 한국어도 함께 배우며 학생들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남은 나흘 동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순천 서남사와 나간 민속마을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8월 말레이시아 교육청과 협력각서를 체결한 국제교육원은 앞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우리 전남 도내의 학생들의 자매견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지역민들의 염원 속에 개원한 전남도 국제교류원. 글로벌 시대 국제교류에 취약한 지역 청소년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발판 역할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영평가 결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기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의 특별교부금 6억 5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부금을 활용하겠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서공 도교육감은 어제 가진 두 기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기정화장치 4,320대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으로는 국내 3위 항만에 불과하지만 미래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항만으로 도약하겠다는 건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는 부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물동량으로는 국내 1위. 이 같은 흐름 속에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톱10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연간 3억 7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제적인 복합 물류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 TEU, 총 물동량 3억 7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탑10 항만에 진입을 목표로 하여 국내 최고의 항만 물류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글로벌 항만 도약의 쟁점은 물동량입니다. 최근 열린 광양 국제포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양항을 스마트 항만의 선두주자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플랫폼 개발소로 간다면 우리 여수 광양항에 적합한 스마트 항만이 될 것 같습니다.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배후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항만으로서 개발도 뒤따라야 합니다. 해양항만 관련 산업 인프라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중국 항만의 규모화 경쟁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지난 1986년 개장한 광양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말까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 등 농업당국은 농가들의 수확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최근 누적 강우량과 저수율이 평년 이상으로 나타나 당분간 물 부족은 없겠다며 가뭄 대책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경우 올여름 가뭄으로 저수율이 50%를 밑돌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이 1,490여만 원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2016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3,800여만 원으로 울산, 충남에 이어 3위였지만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1,760만 원보다 낮은 1,490만 원으로 17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1인당 민간 소비도 1,350만 원으로 가장 낮아 저소득이 저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 11명을 채용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진행하며 지원자는 1개 항만공사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늘 2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필기와 면접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골 야산 빈터에 대량으로 버려진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버려진 폐기물 양만 1,0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야산 아래 좁은 길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산간오지, 임성보성 철도 공사를 위해 조성된 빈터에 무엇인가가 차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차광막을 걷어내자 폐 비닐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차광막 안에는 건설 생활 폐기물들과 페스티로폼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된 것은 지난달 20일 이곳을 관리하던 공사업체가 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만 어림잡아 1,000여 톤, 25톤 덤프트럭 40대 분량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톤수가 나와야만이 이제 그 금액이 확정이 되지만은 지금 대략 봤을 때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무안군의 고발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근 방범용 CCTV를 분석하고 폐기물에서 발견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토대로 불법 투기자들의 범위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네, 방범용 CCTV를 분석한 다음에 또 현장에 있는 유류품 폐기물 분석해서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농촌 오지 빈터가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장흥 산골에서 생산된 원목 표고버섯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지 표고에 밀렸던 자존심을 수출로 되찾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숲 아래 표고버섯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질 좋은 참나무에서 재배하는 이른바 원목 표고버섯입니다. 산속의 고기로도 불리는 원목 표고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기능성 성분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가 내지는 약성분이 건표고가 8배에서 10배가 더 많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맛이 좋고 향이 좋기 때문에 꼭 그 찾으신 분들은 계속 노지표고를 많이 찾습니다. 원목 표고는
최근 시설아웃에서 사계절 생산되는 배지 표고의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위축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원목 표고 주산지인 장흥은 지난해 1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110만 달러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과 대만, 일본, 미국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표고 가공식품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표고 음료, 가공식품 등을 만들어 원목 유세에서 벗어나 가공식품 위주로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등록도 마친 장흥 원목 표고버섯은 연간 600여 톤, 전국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지 표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원목 표고가 수출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짚라인 설치를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광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말까지 진원면 망덕산과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900m 길이의 짚 와이어 설치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과 수상 레저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짚라인은 국비 18억 원을 포함해 모두 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교육부가 어제부터 전국 86곳의 시험지구로 수능 문답지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경원력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험지구로 수능 문답지를 배부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 장수의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충북 제천 1.3도, 서울도 5도를 밑돌며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햇살이 퍼지면서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5에서 30mm가량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 지방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 약하게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경북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은 서울이 4.4도, 강릉은 8도, 전주 3.6도, 포항은 12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 13도, 전주 14도, 부산 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선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